지난 이야기 드래그마의 하늘에 정체불명의 홀에서 나타난 의문의 드래곤, 그곳에서 만난 의문의 소년, 그를 감싸려던 에클레시아는 결국 드래그마에서 추방당하여 트라이브리게이드와 스프리건즈라는 새로운 동료들을 만나 여행하게 되고, 에클레시아는 그에게 알버스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서로의 믿음을 키워갑니다. 하지만 그때 검은 속내를 드러내는 막시무스와 또 다른 의문의 소년, 그리고 다시 만난 플루르드리스와 새로운 존재들,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떠난 에클레시아는 무슨 일을 맞이할까요? 마하마의 유희왕 낙인 스토리 중편 지금 시작합니다. 스프리건즈의 배용을 받으며 대사회를 떠난 에클레시아와 알버스, 플로르드리스를 도와준 존재들이 있는 대령 공상 건물이라는 새로운 곳으로 들어서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짙은 안개가 주변을 에워싸며 그곳에는 희면 대륙의 경치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신비로운 산들이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대영봉에 들어선 둘을 맞이한 것은 환수의 형상에 빛나는 검을 지닌 영봉의 수호자 상검사였습니다. 그들은 영봉에만 존재하며 함께 살아가는 히스이 부족의 힘을 빌려 스스로의 마음을 검의 형태로 바꾸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힘 덕분에 상검에서 사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그가 소유한 검을 통해 알 수 있었으며, 실제로 전편 대사회에서 등장한 괴수 폐사대공 굴군단, 그의 정체는 야망을 추구하는 사악한 마음이 검에 드러나 승영에게 쫓겨난 전대 상검대공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 앞에서 말한 상검사의 수장인 상검대공 승영은 에클레시아와 알버스를 자신의 앞에 데려온 뒤 사악한 마음을 시험하는 상검서수 순결의 뿔을 통해 둘의 자질을 비춰봄으로써 영봉의 내부에 발을 들일 자격이 있는지 시험합니다. 다행히 무사히 시험에 통과해 승영의 허가를 받은 둘은 이곳 영봉의 중심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때 알버스와 에클레시아의 눈에 펼쳐진 것,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운 얼음과 물의 색이었습니다. 이니온 크레이드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잠들어 있는 자들이 상검과 공존하여 살아가는 히스이 부족의 힘의 원천이며, 드래그마에서 도망치던 중 상처를 입은 플루르드리스를 치료해준 것도 이니온 크레이들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니온 크레이들은 자신의 한현체로서 코스모크로아라는 히스이의 여왕을 탄생시켰으며, 그녀로부터 히스이의 다른 정령들이 탄생하였고, 상검서들도 코스모크로아로부터 히스이의 힘을 받아 마음의 검을 만들어 영봉을 지키고, 그 대가로 이니온 크레이들과 히스이들을 오래도록 바깥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막시무스가 연 홀이 영봉을 위협하는 사악한 힘임을 감지한 상검사와 히스이는 그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희망으로서 알버스와 에클레시아를 맞이합니다. 히스이의 가오로 막시무스의 성은이 낙인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낸 그들이었으나, 데스피아는 이미 상검을 향해 어둠의 손길을 뻗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상검 안에 들이오는 검은 그림자, 그 그림자의 정체는 상검군서 용현. 그는 항상 자기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죽음과 힘에 의한 패도로 세상을 제패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검의 일원인 그는 자신의 그런 사악한 속마음이 검에 드러나자 자신의 검을 두 자루로 나누어 하나를 히스이 소속이었던 마가에게 주어 자신의 제자로 삼고 그 속마음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낙인의 각성을 통해 이니온 크레이드를 쫓아 능가하는 힘을 손에 넣은 드라마트루기아는 결국 영봉의 위치를 알아내고 자신의 부하 하셰신이 변한 아들이 비툼을 영봉으로 보내 검은 야욕을 숨기고 있던 용현과 만나게 합니다. 결국 대신의 길을 골라 데스피아와 손을 잡은 용현, 그는 바로 마게를 공격해 그녀가 지니고 있던 자신의 반쪽의 성검을 되찾아 이니온 크레이들에 진입하고 두 자루의 성검의 힘을 하나로 합쳐 사악한 본래의 모습, 상검대사 칠성용현으로 각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봉의 내부의 상검의 힘의 중심인 코스모크로아를 노리고 공격, 허나 이를 눈치챈 승현과 코스모크로아의 수호수가 저지하며 상검의 영봉에 격전의 막이 오릅니다. 한편 용현의 반란과 데스피아의 습격으로 혼란에 빠진 알버스와 에클레시아, 이런 그들의 앞에 붉은 머리에 가면을 쓴 소년 알베르가 나타납니다. 어째서인지 알버스와 유사한 기운을 보이는 그 소년에게 에클레시아는 혼란을 느끼지만 히스이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상검사들과 바로 전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신비한 현상인 홀의 힘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알베르에게 알버스는 구속당하여 용으로 변하는 능력을 빼앗기게 되고, 빼앗은 능력을 이용해 알베르는 신의 화염을 두른 용, 신염용 루벨리온으로 변화, 칠성용현과 맞서고 있던 승현과 코스모크로아에게 치명상을 가합니다. 허나 알버스는 용화의 힘을 잃었음에도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며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치명상을 입고 쓰러져가던 승현과 코스모크로아가 자신들의 마지막 힘을 알버스에게 넘겨줌으로써 은빛 얼음에 검을 두른 비염의 용 빈검용 미라제이드가 탄생하게 됩니다.
얼음에 검을 뚫은 기념의 용으로 각성한 알버스는 무수한 빈검으로 분노와 슬픔을 포효하며 배신자 칠성요면을 격퇴하는데 성공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데스피아의 상검 영봉에 대한 침공. 이때 신의 화염을 뚫은 알베르와 무수한 빈검을 뚫은 알버스는 서로 상반된 힘을 맞대며 엄청난 파동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로의 싸움에 인한 파동이 공명하여 둘의 충돌로 인한 태양 같은 거대한 에너지가 생성되어 둘을 감싸게 됩니다. 잠시 후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 두 거대한 힘이 하나로 공명되어 탄생한 용왕 알버 레나투스가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한편 이 모든 일의 원흉인 드라마투루기아 막시무스를 제거하기 위해 플루루드리스는 드레그마였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건 과거의 신성하고 아름다웠던 교도 국가가 아니라 땅을 뚫고 솟아오른 흉측하고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지켜야 할 백성들도 싸워야 할 병사들도 인간이 아닌 이형의 마물로 변모한 광경에 플루루드리스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분노와 사명감을 지닌 채 홀의 힘이 짙게 드리워진 중심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마침내 모든 것의 원흉인 막시무스, 드라마투루기아와 마주한 플루루드리스, 그리고 그런 플루루드리스를 보며 광기로 찬 웃음을 띠는 드라마투루기아. 한때 자신이 섬겼었던 존재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든 그녀는 상검의 힘이 깃든 일태도로 드라마투루기아를 일격에 베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드라마투루기아의 함정. 된 것은 드라마투루기아가 아니라 알베르의 계략으로 부활한 드레그마 최초의 성녀 후엠이 만든 모습을 바꾼 과거 자신의 무기였던 드레그마의 삼신기 괴물 쿠엘리티스였습니다. 조금 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상검용봉 침공 전 알베르는 자신의 의식의 힘을 이용해 드레그마 최초의 성녀 후엠을 에클레시아의 후임으로 정해진 새로운 성녀의 육체를 빌어 부활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 드레그마 국가 기간 동안 임기한 663명의 성녀들의 영혼에서 끌어낸 절망의 찬낙인을 홀의 힘으로 각성시키고 최초의 성녀 후엠과의 영혼과도 융합에 성공하여 탄생하게 된 최초의 성녀의 홈까지 더해 총 664명의 성녀들의 영혼이 담긴 절망의 괴물 쿠에리티스. 이 괴물의 목적은 낙인을 지워버린 마지막 두 성녀 에클레시아와 플루드리스까지 흡수하여 완전체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에클레시아 쪽 상황. 데스피아의 침공과 용연의 배신으로 혼란 속에서 궁지에 몰리면서도 분전하던 에클레시아. 그때 갑자기 자신의 앞으로 과거 드레그마의 대신 기관이었으나 지금은 데스피아의 대도국 신이 된 자 막시무스이자 드라마투루기아라고 불리는 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머리 위로 열어젖힌 홀 안에서 나타난 것은 에클레시아가 가장 사랑에 맞이하는 언니 플루루드리스의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교도국에서 달아났을까? 왜 대사회에서 헤어졌을까? 후회에 잠긴 채 플루루드리스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에클레시아. 어린 새가 평소 둥지에서 갇혀만 살다가 커가며 여러 세상을 보고 감정을 배우고 수많은 인연을 마주하며 성장한 그녀. 하지만 그렇기에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기에 처음 느껴보는 깊은 슬픔이라는 감정과 절망이 히스이가 새겨준 가오를 무너뜨리고 그녀의 안에서 검은 낙인이 천천히 그녀를 잠식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알버스는 알버 레나투스의 독점권을 얻기 위해 내부에서 알베르와 싸우던 중 힘의 공명에 패배하여 사라질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두 존재가 온전한 하나인 알버 레나투스로 세계에 재탄생하려던 그 순간 알버스는 에클레시아의 비통한 마음의 외침을 들었고 가지고 있던 힘의 대부분을 포기하면서 필사적으로 사라져가던 승연과 코스모크로가 넘겨준 힘을 움켜쥔 끝에 마음을 담은 히스이의 검을 생성. 스스로의 존재를 되찾아 알버 레나투스에게서 분리하는데 성공합니다. 허나 황폐한 전쟁터를 헤매며 그 이름을 외쳐봐도 에클레시아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그 목소리는 대령봉에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또한 눈앞에서 얼어부서지는 어머니를 목도한 히스이의 마지막 생존자 에지르. 어리고 순수한 마음은 순식간에 검은 증오로 차올랐으며 이니온 크레이들의 현현체이자 히스이의 여왕이었던 코스모크로아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의해 에지르는 이니온 크레이들에게 새로운 히스이의 여왕으로의 각성을 재촉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왕의 각성에 호응하듯 스승에게 배신당하여 검을 빼앗기고 지킬 것마저 잃은 최후의 상검사 마계의 몸이 얼음에 감싸지면서 새로운 히스이의 제왕을 따르는 수호자 아에기로 카시스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영상은 결코 수호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복수의 칼날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유희왕 낙인 스토리 중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마지막 과인 상편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마아마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